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신체활동 놀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잘 노시나요? 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놀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바뀐다고 하죠? 놀이 중심으로, 네, 놀이 중심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은 놀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또 놀아줘야 되지? 근데 그것도 아동 중심으로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논다고 하면 엄마들이 뭘 배우나?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 아니야?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엄마들을 만나서 부모교육 때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내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고 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주 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도화시키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아들에게도 놀이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잠깐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뭐가 나타나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 흥미. 나는 무엇을 할 때 재미있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무엇은 하기 싫고 무엇은 어려운지 그 아이의 관심과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향, 성격이 드러나요. 그리고 놀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글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해서 준다고 해서 체화되어서 바깥으로 나오나요? 행동으로? 잘 안 나와요. 근데 놀이를 하면은 그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해라 라고 개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같이 더불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어떻게 공존해야 될 첫세가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무엇을 길러주고 놀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뭘까요? 빅데이터와 다른 우리 아이들, 인간의 고유한 지능, 그게 뭐죠? 자연지능. 인공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인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특징을 봤더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놀이를 하려면 시간과 어떻게 해요? 공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369개나 됐어요.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 할 것들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를 해도 어떻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엄청 바쁘고 힘드셨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어떻게 했다? 확 줄였다. 왜? 놀려면은 뭐예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아이를 관찰해라. 그리고 아이의 특성, 개성, 독특함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잘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줘라 라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적지 한 번도 뭐가 없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인간상이 없었어요. 유아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떤 사람, 어떤 인간으로, 어떤 품성, 어떤 역량을 갖춘 인간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상이 딱 정해졌습니다. 처음으로. 5가지. 이건 꼭 아셔야 되겠죠? 네. 자, 건강한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또 어떻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면 기존의 방법대로 우리가 했던 교육 방식대로 길러지겠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보면 상급 학교로 가서 잘 적응해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뭘 많이 했어요? 숫자 교육을 했었고요. 또 영어를 했었고 또 어떻게 해요? 한글 교육을 열심히 했었어요. 놀이하는 가짜 놀이 형태로 놀면서 배웁니다라는 형태로 있는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형태를 해서 만약에 성공했다면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까요? 아니겠죠. 인공지능이 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려 했더니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겠더라 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고민 많이 되시죠?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바로 역량을 길러주려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네,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조절하는 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 그리고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아이.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조절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뇌 활용 원리를 아는 아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뇌와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경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익히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때요?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나요? 아니죠.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도 못 가누었던 아이가 목을 가누고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뛰다가 나중에는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몸의 발달이라고 그전에 봤을 거예요. 근데 뇌를 알면 뭐라고 보면 될까요? 뇌의 발달이다. 왜? 우리 몸과 뇌는 신경계로 연결이 되어서 꾸준히 몸과 신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신호가 잘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두뇌가 최적화되어 있다. 두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을 통해서 두뇌를 활성화시켜주면 아이가 자기 뇌를 잘 쓸 수 있다. 자기의 어떻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부족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사교육 열풍, 그 대상이 유아에서 영아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이자 본능인 놀이 대신 학습을 요구하는 부모들, 이유는 있습니다. 내 애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고 100을 투자했을 때 100을 나오진 않더라도 그 한 만큼은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처럼 조기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자꾸 남보다 먼저 그리고 남보다 서둘러서 어떤 것들을 말하자면 빠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요. 그러한 조급함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문제로 다가되는 거죠. 학습의 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느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좌절감 같은 것도 더 많이 느낍니다. 여기 놓치 3을 아니 엄마 1 더하기 3은 4지 4에서 1 더하면 5에서 5 넣어야 되는데 5가 있습니다. 5가 있었네, 오빠가. 그런데 이거 가져가? 같은 내가 2가 있었는데 동혁이는 7살입니다. 엄마 2 없었는데 동혁이가 숫자와 알파벳에 관심을 가진 건 25개월 무렵. 29개월 땐 한글까지 완벽하게 익혔다는데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유명은 안 가지고 놀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한글 자석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몇 세트가 있는 게 가면 맨날 그거만 사요. 참 그거는 몰라요. 주위에서 영재교육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학습에 취미를 보이는 아들이 뿌듯했다는 동혁이 부모. 그래서일까요? 동혁이 집엔 장난감 대신 책과 교구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혁이는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있어서 이거 엄마 동그라미 이거 대고 그리는 거 해줘. 왜 밟아? 엄마 안 돼. 엄마 안 된단 말이야 엄마. 근데? 동그라미처럼 아주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아들. 지금도 엄마한테 많이 의존하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성격이 이렇게 못하거나 자기가 잘 안 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아예 내가 난 이거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함께하는 놀이에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탓일까요? 며칠 후 놀이치료연구실에서 동혁이네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동혁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실시됐는데요.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측정하는 시각운동통합검사, 동혁이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와 그건 아빠가 할 거야.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알아볼 수 있는 놀이평가 부모 MIM 검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혁이의 지능은 139,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언어적인 지능이 127, 동작적 지능이 137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처리 속도요. 어떤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처리해서 완성하고 성취해낼 수 있는 그 속도는 떨어져요.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동혁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대한민국의 잘 보셨나요? 네. 사실 이 아이가 한 서너 살 때는 엄마의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다는 부모님들은 저걸 많이 시켜줬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무엇이 없었냐면 이 아이가 가족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5살 동생이랑 엄마 아빠랑 함께 융합해서 그림을 잘 못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치료가 어떤 치료가 들어갔냐면 신체 놀이를 하는 치료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확연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다시 그렸더니 다른 사람의 그림을 어떻게 해요? 해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온전하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큰 변화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아까 몸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뇌 속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1000억 개라는 신경세포가 있지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저렇게 엉금엉금 떨어져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자극과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밀도가 저렇게 높아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저걸 갖다가 뇌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몸을 쓰고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네. 신체 능력이 좋다, 뭐 운동 능력이 좋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뇌과학을 안다면 뇌를 잘 쓴다. 네, 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신체활동 놀이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어머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무엇을 높여주는? 관계지능을 높여주는 인사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관계지능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쁜 손 나왔죠?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사랑해, 손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짝꿍 한번 마주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사랑해, 손 없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3, 4세부터 어떻게 해요? 예, 어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 아빠랑 가정에서 할 때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아이의 이름을 넣어줘서 사랑해라고 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오늘 구성한 놀이 활동은 아까 어떻게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 보셨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뽑았어요. 예, 활동은 더 많지만 예, 한 가지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신체 놀이예요. 그래서 허수아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네, 내 몸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체활동 놀이에서는 교재 교구가 뭘까요? 딩동댕, 내 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활용해서 허수아비처럼 하는데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겠죠? 네. 자, 허수아비는 한 다리로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를 쫓기 위해서 양팔은 쫙 벌리고 있습니다. 자, 두 손을 양팔을 쫙 벌리시고 자, 한 다리부터 무릎에 딱 붙여 놓으세요. 자, 10초간 가만히 예, 허수아비처럼 멈춰서 있어 보겠습니다. 10, 9, 8, 7, 6, 5. 자, 여러분은 너무 잘하니까 눈을 감으세요. 3, 2, 1. 내리시고요. 자, 한쪽만 하면은 균형 있게 발달이 안 돼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바꿔서 자, 이번에 눈 감고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어떻게 다른지 눈 뜨고 했을 때와 눈 감고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10, 9, 8, 7, 6.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 자, 아랫배, 발바닥, 아랫배, 아랫배, 발바닥. 내 몸의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발 내리시고. 네, 느낌이 어떠세요? 자,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손해가 균형, 우리 뇌에서 손해는 어떻게 해요?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발달시키는 활동을 해요. 예, 그래서 손해가 발달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까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했을 때와 눈을 감고 했을 때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예, 뜨고 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균형이 잘 잡히죠. 예, 초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니까. 근데 눈을 감으니까 어때요? 흔들흔들하죠. 그런데 그 흔들흔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으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외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식이 바깥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차단하고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의식이 오면서 내 몸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을 잡게 돼요.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집중하고 신체에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서도 중심을 잡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놀이 같아요. 이거는 협업 능력을 높이는 신체 놀이예요. 근데 이 활동은 여러분 기차 아시죠?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기차 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앉은 친구가 뒤에 앉은 친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럼 기차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칙칙폭폭하고 기차 놀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 놀이를 시키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차가 어떻게 하는지 기차 놀이를 그냥 시켜요,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나잖아요. 칙칙폭폭하고 기차를 타고 가니까. 가는데 어떤 현상이 발현이 되냐면 기차가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납니다. 끊어져요. 왜 끊어질까요?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기고 싶어 해요. 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달려요. 기차를 칙칙폭폭하고. 앞에 아이가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막 달려가면 뒤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막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밀려있으니까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은 막 빨리 가고 싶은데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는 이걸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동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한테 질문해야 돼요. 얘들아, 열차가 사고가 났네? 열차가 사고 나지 않게 잘 달리려면 목표 지점까지 잘 갔다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 나눠봐.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조를 나눠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선생님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의견을 내고 어떤 방법을 문제 해결을 찾아내는지. 이게 바로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놀이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은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놀이는 10명이 한 조라면 마음이 탁탁 잘 맞아야 돼요. 그 마음이 잘 맞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아니에요. 딩동댕 구령을 붙여도 주죠. 하나 둘 하든지 으쌰 하든지 구령을 붙여요. 또 그리고 리더 맨 앞에서 이끄는 친구가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와 뒤에 따라가는 친구의 역할들도 어떻게 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리더는 어떻게 해요? 뒤에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뒤에 가니까 내 마음대로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럼 다 맞춰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로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없죠. 사실 처음에는 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졌어. 막 이렇게.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선생님이 지도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거는 그 아이 다시 만나요? 아니죠. 우리는 공동된 책임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친구가 잘 따라오는지 배려했어야 돼. 라는 걸, 그리고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절대 그다음부터 놀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이들도 존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의적인 신체 표현 놀이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각종 동물을 표현을 자기 몸을 통해서 신체 표현하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소개드릴 거는 개구리 변신 놀이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개구리 변신 짠! 이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개구리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네, 손발 뜯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 촥 달라붙어요. 자, 근데 이 놀이를 할 때는 그냥 개구리 변신해가지고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또 뭐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개구리의 생태까지도 알 수 있어요. 개구리는 어떻게 태어나지? 언제 태어나지? 그래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이렇게 하고 뭐 알 넣는 것까지 다 이야기 나누고 개구리는 어떻게 먹이는 뭘 먹고 살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리 먹고 살아요. 모기 먹고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개구리 변신해서 어떻게 놀아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개구리 변신 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먹이 잡으러 갈 거예요. 먹이 사냥 나갈 거예요. 어떻게 팔딱팔딱 뛸 때는 어떻게 개구리 점프 짠! 하면서 어떻게 먹이를 탁 잡아서 입에 휙 하고 먹어요.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팔짝팔짝 뛰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래서 신체 근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신나고요. 지치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서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선생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놀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겠죠. 예. 그리고 이 활동을 하는데 모두가 다 뛰지 않아도 괜찮다. 왜? 내년에는 아동중심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이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 뛰고 있는데 가만히 어떤 녀석 둘이 붙어 있어요. 그럼 걔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마리 개구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거나 어떻게 해요? 관계 맺고 있는 거잖아. 사귀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너무 좋은 개구리 두 마리인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열심히 많이 먹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저는 배가 불러요 하면 어떻게 몇 번 뛰고 말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신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닥토닥 사랑놀이에요. 자, 토닥토닥 사랑놀이는 짝꿍이랑 같이 하는 놀이인데요. 자, 예쁜 손 나라 짠! 네, 옆에 짝꿍이랑 한 줄기차로 한번 앉아보세요. 등을 대고. 자, 그리고 가볍게 손은 어떻게 하시냐면 공기를 넣듯이 오목하게 그런 상태에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고마워 고마워 행복해 행복해 멋져 멋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쓸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자 시작.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고마워 고마워 행복해 행복해 멋져 멋져. 자, 쓸어주시고 자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자, 바꿔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을 줬으니까 또 사랑을 어떻게 듬뿍 받겠지요? 자, 시작.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고마워 고마워 행복해 행복해 멋져 멋져. 네, 쓸어주시고 네, 이렇게 접촉 수업을 하면 여러분도 지금 스마일이 쫙 이렇게 올라가 미소가 지어지시는데 우리 아이들 기분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무척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은 짝꿍과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 특히나 스킨십을 나누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스킨십을 함께 나누는 접촉 수업을 했을 때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의 공격성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런 접촉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상놀이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인사놀이를 통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뇌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신체 활동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무리로 상상놀이, 명상을 할 텐데, 자, 명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만나봤을 때 명상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유아들에게 어떻게 명상을 지도해야 될까?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엄두가 안 나나 봐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래에 맞춰서 여기서 두드리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예쁜 손 나라 짠!
자, 여기에서 빨간 요술공, 여기 노란 요술공, 파란 요술공은 자, 색깔로 우리 신체 에너지 활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요술공은 아랫배, 그래서 아랫배를 두드리시면 되고요. 노란 요술공 가슴이에요. 그래서 가슴 두드리고 파란 요술공은 머리를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예쁜 손 달아 짠! 시작! 빨강, 노랑, 파랑, 황금 요술공 두드리면 생겨요. 빨강, 노랑, 파란 요술공 랄랄랄라. 아랫배는 빨간 요술공, 가슴에는 노란 요술공, 머리에는 파란 요술공, 온몸에는 황금 요술공. 두 손을 천천히 아랫배로 가져갑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숨 들여 마시고 후.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고 후.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빨간 요술공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느껴보세요. 아랫배가 따뜻해진 친구는 하나 둘 셋 하면 활짝 웃으며 눈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 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눈 떠집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명상놀이 상상을 통해서 해보니까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좋으신가요? 네. 아이들은 이렇게 신체를 활성화시켜준 상태에서 상상 명상을 하면 뇌파가 안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잘, 어려운 것도 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모드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즐겁게, 신나게 생활할 수 있겠지요. 예. 자, 우리 아이들은 잘 놀아야지 잘 자란다고들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놀아야 되냐?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놀아야 된다고요? 신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관계 맺으면서. 자, 그래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긍정적인 정서가 발현이 되고, 그렇게 충분하게 논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놀아보시니까 재미있으신가요? 네. 네. 유아들과 노는 거에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